그러면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논의, 역학에 단초라할 수 있는 이 음양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음양이란 무엇이냐?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로는 이렇게 끊어진 걸 음이라고 하고 이어진 거를 양이라고 하는데, 이 음양은 이 태극 속에 있는 이렇게 두 기운이다. 태극 속에 있는 두 기운이고, 이 태극은 이 세상을,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본체와 같다. 그래서 이 본체에서 우리가 이 만물이 용으로 나와서 쓰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이 두 기운이 상호 보완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이다. 그래서 질서 있게 한치 오차도 없이 달과 별과 해가 아주 간격을 항상 벗어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꽉 찬 이 기운 속에서. 그래서 이 세계가 태양과 달과 별들과 사계절의 쉼없는 순환고리의 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음양이라고 하는 태극의 운동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글자를 살펴보면 음양은 모두 이렇게 언덕붙자를 쓰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 언덕붙자를 써요. 이렇게 언덕붙자에 날일변과 말물자를 이렇게 써갖고 이걸 양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두가 여기 언덕붙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의미가 있다. 이 지평선 위로 해가 이렇게 뜨면서 이 언덕을 중심으로 한쪽은 밝게 볕이 드는 양달이라는 뜻의 양이고, 또 다른 쪽은 그늘지는 응달로 축축하고 어둡다는 뜻의 이제 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음양 개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뭐 정착하면서 농경 사회에 정착하는 문화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정착을 확 하지 않고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동을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너무 추우면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또 너무 더우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완전한 정착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터를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쪽으로 갈수록은 따뜻하고 북쪽으로서는 올 때는 좀 춥고, 해는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고 뭐 이런 것들을 자연현상에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정신과 문화가 이렇게 진화하면서 살아간 온 것이 현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음양으로부터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음양 개념으로 출발을 하고 인간의 사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음양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음양이 있으면 오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오행설은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이 음양이라고 하는 두 원리의 소장으로 설명하는 이 음양설의 기반을 두고, 그리고 이 만물의 생성 소멸을 목화 토금수의 순환으로 보는 견해가 바로 이 오행이라는 거죠. 즉, 이 오행은 사계절의 순환을 대변하는데, 이것은 서양의 물질적 원소 개념이 아닌 운행하는 기운이며 움직이는 운동성으로서 그 다음에 변화하고 생화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오행이다. 즉, 오행을 간단히 설명하면 계절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로 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음양에서 이렇게 음과 양이 이렇게 있죠. 이 음양에서 이 음은 두 개로 나뉘고 양이 두 개로 나뉘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는 게 나뉘려고 나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하루를 놓고 본다면 이런 거죠. 음, 이게
시간으로 자시 그러면 한밤중이죠. 한밤중이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오시 그러면 한낮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자시로부터 이렇게 돌아서 오시가 됐다가 오시에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자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태극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시라고 하는 음과 그쵸? 이 오시라고 하는 이 양이 얘가 자시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새벽 오전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새벽 오전을 지나야 이렇게 오시가 되고 또 오시가 지나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저녁이 되죠. 저녁. 그렇죠? 그리고 저녁을 이렇게 지나와서 다시 밤이 되는데 요 부분을 이 오라고 하는 양과 자라고 하는 음이 요 두 개를 분할해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음과 양이 낮과 밤중, 밤과 낮이라고 하는 양이 이 음이 이렇게 이 음이 다시 음과 양이 됐다는 거예요. 음과 양이 됐다는 거예요. 음과 양이 되고 얘가 양도 두 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두 개로 나뉘어서 얘도 음과 양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양은 두 개 있고 여기는 양 위에 음이 있고 여기는 음 위에 양이 있고 여기는 음이 두 개죠. 그래서 이거는 음이 그게 이른 거니 이거를 태음이라고 하고 태음. 한밤중. 이거는 양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 이걸 양이 크다 해서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태양과 태음이 자와 오죠. 근데 이 자와 오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은 순환해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는 이 태음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뭘 낳아요? 소양을 만들죠. 새벽을 낳아요. 새벽을. 그러니까 소양. 그러니까는 얘가 음이 이 소양을 만든 거죠. 태음에서 소양이 된 거예요. 소양. 이게 소양. 양은 양인데 음이 양으로 막 바뀌는 단계. 큰 양은 아니고. 그리고 이 소양은 점점 가갖고 뭐가 돼요?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이 되고. 그럼 이 태양은 또 점점 돌아가면서 뭐예요? 양 위의 음인 소음을 낳는 거죠. 소음. 이 소음이 저녁이죠. 그 다음에 이 소음은 점점 가면서 다시 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양이고 이거는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가 큰 거고 수가 큰 거고 이거는 소양이니까 화가 약한 거니까 목, 새벽은 목.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이 음이 작은 거니까 이거를 금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행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행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수, 화, 목, 금 이게 네 개밖에 없잖아요. 네 개밖에. 그렇죠? 이 네 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는 토가 생겨나서 오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수와 목금이 서로 부딪혀서 그 충기로 토가 생겨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다시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오행설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음양이라고 하는 두 원리 이게 음양이라고 하는 두 기운이 그쵸 사라지고 나타나고 그쵸 이러면서 커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작은 음과 작은 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음양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오행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음양 두 원리의 소장에 의해서 이 기반을 해갖고 여기에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이런 오행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바로 사계절의 순환을 대변하고 있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오행을 물상으로 이제 상징을 한다면 아까 제가 시간으로 얘기했죠. 자시에서 오시 그렇죠?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묘시라고 하는 새벽이 있고 여기는 유시라고 하는
전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시에서 묘시로, 묘시에서 오시로, 오시에서 유시로, 유시에서 자시로 이렇게 요것이 시간으로 보면 이렇고 시간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계절로 보면 이거는 겨울, 여기는 봄,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가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오행으로는 이거는 수, 그렇죠? 여기는 화, 여기는 목, 이거는 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상으로 보면은 물질 현상으로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행을 물질로 상징하면 목은 나무가 되고 또 바람이 되고 빌딩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팔괘에서 다섯 번째 오손풍, 다섯 번째 바람, 손풍, 이 개가 오행으로는 목이거든요. 목. 그래서 바람,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은 나무, 바람, 빌딩은 뭐예요? 건물. 이렇게 건축은 목은 땅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빌딩이라고도 하고 전봇대라고도 하고 쭉쭉 뻗어 있는 것을 다 목이라고도 한다. 형상으로는. 그리고 화는 불이라고 하고 또 태양, 촛불 또는 불 중에도 등대불, 별빛, 달빛, 뭐 광선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열로 작용하는 뭐 모닥불 뭐 이런 것도 상징하는 것이 화이고 토는 흙이라고 하고 전답, 높은 산 또는 사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금은 쇠나 보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가는 가을의 모든 그 천지만물에 퍼져 있는 과일과 곡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딱딱하게 굳은 거 형태가 만들어진 것들 이런 걸 금이라고 한다. 광석이나 그 문과 같은 굳은 것을 말하고 칼이나 호미, 무쇠, 망치 등을 대변하기도 한다. 수는 이제 물상으로는 물이라고 하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도 하고 바다 또는 강이나 호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음양 오행서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현상을 다 음양과 오행으로 다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취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명리학을 이제는 분석하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어쨌든 음양과 오행은 굉장히 가장 기본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음양과 오행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음양과 오행이 나온 곳이 본래 주역이잖아요. 주역. 여기서 나왔죠. 그 음양이라고 하는 역, 태극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명리학도 바로 이 음양 오행 학문이라서 이거를 이 기원이나 이 원리나 이런 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역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행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오행의 기원은 원시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 원시 시대 때는 어땠어요? 하늘을 보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웅장한 나무를 보면은 또 고목나무에다가 또 막 기도도 하고 또 바다를 보면 바다를 앞에서 용왕님께 다 막 기도도 하고 또 돌을 보면 돌탑을 쌓아서 막 기도도 하고 그렇죠? 토지신에 또 뭐 토지신한테도 막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다 오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 그러면 일단 성황당 나무 그렇죠? 화 그럼 하늘의 태양신 그렇죠? 그다음에 토 그러면은 토지신, 금 그러면 돌탑, 그죠? 수 그러면 용왕신, 뭐 이런 식으로 원시 시대 때는 이것을 어떤 신앙과 같은 거였다.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게 이제 학술적 고찰에 의하면 하나라 시기에 이제는 이것이 발생을 했다. 이미 하나라 시기에. 뭐 문서상으로는 역사서에는 있지만 아직 뭐 역사를 인정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한나라 시기에 발생해서 이것이 그 다음에 상나라 말년에 이르면서 이제 철학의 수준으로 승화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상나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은나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은어는 발굴되었기 때문에 상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역사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나라 때 거북이를 가지고 점친 뭐 내용이라든가 그런 흔적들을 다 발굴했기 때문에 상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기원전 1600년 경이니 벌써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이고 어, 상나라가 그랬으니 뭐 하나라만 해도 뭐 4000년 그 이후는 뭐 1000년경 이런 시기죠. 지금으로부터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 오행철학은 그는 은 때부터 상나라 시기부터 이제 오행철학으로 이제 승화되었다고 전해지긴 하는데 이 오행철학은 어쨌든 세계가 목화 토 금수의 5가지 기본적인 물질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이 자연계의 재반 변화가 모두 이러한 오행 5가지의 속성을 가진 물질적 기운이 부단히 서로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행 철학은 물질의 구성 문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운동의 자치와 유형 그리고 변화의 원리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오행 생극설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상나라 시기에 이게 철학적 수준으로 이렇게 승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서에 기록되어 있는 뭐 그런 오행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홍범평 같은 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철학적으로 승화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의 운동 변화를 긍정하고 이러한 이제 운동 변화를 하나의 순환 왕복의 과정으로 간주하는 이런 오행 생극설은 춘추 연간에 이제 발생해서 전국 시대에 크게 유행했다. 그는 춘추 시대부터 시작해서 춘추 전국 시대는 제자백가 사상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사상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오행 생극설의 기초 위에 그 오행 철학이 이제 확립되고 그리고 그것은 비교적 복잡한 원리 체계를 연역해냈고요. 그리고 이 연역해낸 그 내용들은 뭐냐면 오행의 재화예요. 그러니까 오행의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극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억부 그러니까 강한 것은 눌러주고 저는 부족한 것은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오행의 생수와 성수. 이거는 곧 저는 살펴볼 내용이고요. 생수가 뭔지 성수가 뭔지. 그 다음에 오행과 간지. 그 다음에 사계절, 사시. 그 다음에 오방. 그 다음에 오색. 이런 배합 등이 바로 이렇게 오행 생극설의 기초 위에서 철학이 확립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러한 원리는 그 뒤에 모두 오행 술수하고 결합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다 이제 명리학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